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으로 2022년 5월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1교시 문제 A형을 실전풀이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풀이하는 순서 추천드리는 순서입니다. 전체 구성을 작성하고 슬라이드 1, 2, 3, 4, 5, 6이 아니라 5, 4, 3, 2, 1, 6 순서 추천드립니다. 왜냐? 소요시간 대비 배점 가만히 있을 때, 자, 시험장 환경에서 ITQ 수험대형 더블클릭한 다음에 수험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라 라고 해요. 네, 수험번호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요 수험번호를 살짝 복사해 놓는 게 수월합니다. 확인 누르면 컴퓨터가 비활성화되어지고요. 문제집 배포하는 타임, 과목이 섞여서 시험 본다 그랬어요. ITQ 파워포인트 시험 보신 분 손드세요. 문제집 배포받고 ITQ 엑셀 시험 보신 분 손드세요. 문제집 다 배포되고 난 다음에 감독 시스템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과정 생략하겠고요.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 기세요. 네, 파워포인트 2016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받은 문제지, 배포받은 문제지에 수험자 유의사항 모든 과목이 거의 동일하고요. 저장 위치 답안 파일,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저장하는 파일명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인터넷 과목만 수험번호 하이픈 성명의 인터넷 이렇게 파일명 틀리고 그 외의 과목은 동일합니다. 답안 작성 요령 스킵하겠고요. 전체 구성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하고요. 답안 파일 먼저 저장해야 됩니다. 답안 파일 저장하기 위해서 ITQ 엑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능키 중에 제일 숫자가 높은 키 F12번 기능키, 가장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수월하겠고요. F12번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다른 저장 대화 상자가 바로 떠요.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안에 파일명은 수험번호, 복사했던 수험번호 붙여넣기 하시고 빼기 본인 성함,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 그리고 저장 버튼 클릭. 저장됐고요. 상단에 저장된 해당 파일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작업해야 될 게 전체 구성인데, 전체 구성은 요구 조건이 딱 두 개 고정이에요. 네, 요구사항 자체가 슬라이드 크기 조정하라.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 설정으로 밖에 요구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조정하기 위해서 해당 위에 디자인 탭을 선택합니다. 디자인 탭, 디자인 탭에 사용자 지정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을 하시고 마지막 목록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선택했을 때 슬라이드 크기를 조정하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여기에 슬라이드 크기를 펼치 버튼을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A4 용지 선택합니다. A4 용지 고정이에요. 다른 용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A4 용지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너비가 약간 줄어들 거예요. 너비가 약간 줄어들 거예요. 확인. 자, 이 크기는, 이미지 크기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맞춤 확인 이렇게 눌러주고, 네, 그러면 크기가 약간 줄어들 거예요. 됐고, 그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 중에서 문제지 문제지 두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조건 슬라이드 1, 두 번째 조건인 슬라이드 2 조건의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세 가지, 상단의 제목 도형과 하단의 로고 이미지와, 네, 그 다음에 쪽 번호요, 페이지 번호, 네, 파악해서 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이 출력 형태대로 만들 건데, 먼저 제목 도형부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기 위해서 상단의 탭 목록 중에 보기 탭을 선택하세요. 보기 탭. 탭 목록 중에 보기 탭을 선택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달라져요. 왼쪽에 슬라이드 레이아웃 목록들이 보이는데, 수정사항을 최소화하는 대상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추천드립니다.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해도 되고 또는 제목만 레이아웃으로 해도 돼요. 근데 수정사항은 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의 수정사항이 제일 작아요. 자, 그 다음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제목 그 글자 상자를 위치 조정하겠습니다. 요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요 꼭지점이 여기에 위치하게끔 옮겨주세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요렇게 왼쪽 상단에 꼭지점이 포개지게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너비 조절점을 넓혀요. 여기까지 이렇게 넓혀줍니다. 그리고 두 개 포개지는 도형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먼저 삽입되어 있어요. 오각형 도형이 삽입된 걸로 확인되어집니다. 오각형 도형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네요. 그 위에 갈매기 수정령이 포개진 걸로 확인되어지는데, 자, 도형 삽입은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그리고 오각형은 블록 화살표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중간단에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중간단에 있는데 좌우 대칭돼 있어요. 자, 대충 눈대중으로요 한 중간 높이 정도로 이렇게 삽입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좌우 대칭 하기 전에 최초로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수정사항을 처리해 줍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테두리가 꼭 선 없음이 요구가 되어져요. 요구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도형 선 없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의 윤곽선에서 선 없음,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자체를 기본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로 해줍니다.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컬러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둡다 밝다만 구분할 수 있게끔 작업하시면 되는데, 추천 색상 톤은 황록색을 추천드릴게요. 밑에 깔려있는 게 약간 밝으니까 한 세 번째 거 정도, 녹색 강조 6 60% 더 밝기로 해주고, 좌우 대칭 하기 전에 요 도형을 마우스 오른지부터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선택해 버릴게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은 테두리 윤곽선을 없애기 안 해줘도 됩니다. 우선은 정렬해서 회전을 좌우 대칭으로 바꿔줄게요. 뾰족한 부분이 왼쪽으로 향하도록 바꿨고,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으로서 요 진한 도형 있죠. 요 도형은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서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에 여기 오각형 오른쪽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입니다. 선택한 다음에 문제지 출력형태 참조해서요. 네, 이격 간격 요 정도니까 한 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끝에도 네, 요 정도 떨어지게끔.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도형의 채우기 색깔이 진한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진한 색깔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했을 때 높이가 네, 요렇게 반틈 정도 되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제목 글자 상자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이 제목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지 버튼 눌러가지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게 되면 기본 입력 문구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보이게끔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해당 이 글상자, 제목 글상자에 대해서는 문제 조건에 보게 되면 네, 글꼴이 요구되어 있어요. 궁서의 40포인트 흰색으로 알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40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글꼴 색깔 흰색으로 하세요. 네, 테마색 첫 번째 거. 그리고 가운데 맞춤으로 알아. 네, 단락 그룹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에 대한 편집은 끝났어요. 다음 두 번째 하단 로고, 대상 로고는 내 PC의 문서의 ITQ 픽처에 로고 1.jpg 되어 있는데요. 삽입 탭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 클릭한 다음에 그림 삽입 대화 상자에서 문서의 ITK 폴더에 픽처 폴더에 있는 로고 1 네, ABC 주식회사 삽입. 자, 조건에서 꼭 회색 회색을 투명하게 처리하라 반드시 요구되어져요. 요거는 그림이 삽입되었을 때 그림 도구 서식 탭에 리본 메뉴 중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색을 선택합니다. 조정 그룹에서 색,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을 한 후에 마우스 포인트를 회색에다가 클릭합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고 해당 이 위치요. 네,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아래쪽 바닥글에 보면 날짜 있는 위치 정도인데 요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조절점을 좌상향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줄이고
여기다가 배치 요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게 이제 그 페이지 번호 삽입하는 거는 번호 영역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번호 영역 상자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홈 탭의 글꼴에서요, 요 조건은 없지만 추천입니다. 네, 글꼴 크기를 16으로 수정하시고 글자의 색깔 자체를 검정으로 하세요. 16포인트에 글자 색깔 검정 하면 무난합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만 표시되게끔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당 답안 요청 요령에 보면 꼭 이렇게 고정적으로 요구 조건이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삽입 탭으로 갑니다.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을 선택합니다. 머리글, 바닥글 선택한 다음에 체크박스 중에 두 개를 선택하세요.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엔 표시하지 않음. 이 두 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모두 적용을 누르세요. 모두 적용.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되 제목 슬라이드 표시하지 마. 모두 적용. 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어요. 자, 빠져나갑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탭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빠져나왔는데, 자, 저희가 작업했던 게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가 이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슬라이드 목록에서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 선택하고 엔터키를 5번 누르세요. 이렇게 5번 엔터키를 누르면 새 슬라이드 추가되어지는 레이아웃 종류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했던 해당 슬라이드들이 추가가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구성 60점 배점 차지합니다. 자, 순서사항으로는 전체 6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슬라이드 1 목차 그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 슬라이드 3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슬라이드 4 표 슬라이드 건너뛰고요. 슬라이드 5로 넘어갈게요. 슬라이드 5는요, 네, 차트 슬라이드인데 배점이 100점입니다. 연습하시면 시간 많이 안 걸리고요. 네, 해당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먼저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3점 국내 풍력 발전 보급 현황 5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제목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3점 국내 풍력 발전 보급 현황이라고 입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란에 보면 개체 삽입 아이콘은 6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차트를 삽입을 할 거예요. 차트 삽입. 네, 요 두 번째가 차트 삽입 아이콘입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차트 삽입이라고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는데 문제에 보면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고정적으로 요구가 되어져요. 기본값입니다. 세로막 대형 기본값이 묶은 세로막 대형이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만 눌러요. 자, 그러면 엑셀에서 차트 작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엑셀에 데이터 입력 창이 별도로 뜹니다. 문제지의 출력 형태 하단에 있는 요 데이터 테이블, 이 데이터를 엑셀에 그 데이터 입력창이 뜨면 거기다가 요 내용을 입력을 할 거예요. 네, 여기다가 내용 입력을 할 건데, 자, 엑셀 데이터 입력창이 안 뜨네요.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떠야 되는데 제대로 안 눌러졌네요, 보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입력창에서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여기가 가로 항목이에요. 가로 항목. 그리고 여기가 계열이에요. 그래서 차트 구성 요소에 맞게끔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계열 그리고 가로 항목. 자, 첫 번째 항목 1이 2016이고요. 항목 2가 2017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항목 1 더블 클릭 내용 수정 2016년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2017년 엔터, 2018년 엔터, 2019년 엔터, 2020년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계열 1 클릭한 다음에 직접 입력 신규 설비 용량 엔터, 그리고 계열 2는 신규 단지수 입력하고 엔터하고, 그 다음에 계열 3은
없어요. 지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지워야 돼요. 요거는 D열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눌러서 깨끗하게 지우세요.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는 문제지를 보고 2016년 신규 설비 용량은 221 입력합니다. 그리고 2017년 신규 설비 용량이 111 그리고 161 191 160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신규 단지수 2016년은 14 엔터 12 엔터 8 엔터 6 엔터 5 요렇게 입력을 완료했어요. 뭐 첨단의 구분기 추가시키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요렇게만 입력하시고 X 눌러가 닫아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본 차트 작성 끝났습니다. 요렇게 기본 차트 작성이 끝났고요. 자, 기본 차트 작성한 차트에 대한 수정을 하기 전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아래쪽에 데이터표가 삽입되어져 있는 차트 레이아웃인데 이 차트 레이아웃을 문제지에서는 꼭 요 레이아웃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 레이아웃 조정할게요. 해당 차트를 선택하고 위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빠른 레이아웃 종류 중에서 5번째 거 선택하시면 돼요. 빠른 레이아웃의 5번째 거 레이아웃 5를 선택하면 밑에 데이터 테이블이 추가가 되어지고요. 네, 축 제목이 삽입되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축 제목을 선택해서 삭제키 눌러가지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지의 요구사항 차트 영역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차트 영역 글꼴 도둠에 16포인트 되어 있어요. 차트를 선택하고 홈 탭에 글꼴에서요 도둠의 크기는 16. 그 외곽선 설정은 차트 제목 옆에다가 마우스를 위치하고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떠요. 여기에 깡통에서 테두리 펼침 버튼에 실선을 선택하고 색깔은 검정을 추천드립니다. 검정 테마색 2번째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 조건에서요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내용부터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의 내용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네, 차트 제목 상자 선택한 다음에 내용 수정 국내 연도별 풍력 발전 보급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목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제목 상자 테두리 선택하고 글꼴 문제 조건에 맞게끔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세요. 그리고 크기는 24로 하라. 요구 조건에 맞게 수정합니다. 굵게 적용하라. 네, 가진하게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으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차트 제목 서식에 채우기 섹션 펼친 다음에 단색 채우기에서 색깔의 종류 목록 중에 테마색 첫 번째 거 해주면 되고요. 테두리 설정하라. 네, 테두리는 테두리 섹션에서 실선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림자 없애 오른쪽으로 하라 라고 하는 조건은 요 두 번째에 있는 효과를 클릭을 하고 효과에서 그림자 펼친 다음에 미리 설정에서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서 바깥쪽에 옵셋 아래쪽은 두 번째 거예요. 옵셋 아래쪽만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네,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옵셋 아래쪽 눌러주면 네, 차트 제목에 대한 설정 끝났고요. 다음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차트 영역을 클릭해야지 요 서식의 대상이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요. 채우기니까 깡통 선택하고 채우기 섹션에서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네, 원색깔 노랑으로 되어 있으니까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 그리고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깔 꼭 안 바뀌어요. 요 XY가 만나는 영역이 그림 영역이에요. XY축 그림 영역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데이터 서식에 대한 조건인데 데이터 서식은 신규 단지 계열의 표식이 있는 꺾어 전형 보드축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선택하기 쉬운 막대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계열 차트 종류 선택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 꺾어 전형을 선택하시고요. 꺾어 전형에서 표식 있는 꺾어 전형은 네 번째 겁니다. 네 번째 거 꺾어 전형에서 표식 있는 꺾어 전형 네, 선택하고 다시요. 저희 콤보에서 해야 되니까 네,
여기 꺾어 전형에서 하면 안 돼요. 콤보에서 해야 돼요. 콤보에서 신규 단지의 차트 종류 여기서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전체 차트 종류가 아니라 네, 한 개만 바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신규 단지수 계열의 차트 종류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꺾어 전형이 네 번째 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표시에 있는 꺾어 전형하고 그 다음에 보조축 요 체크. 네, 요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콤보에서 여기서 설정하셔야 돼요. 확인 클릭. 요렇게 바꿔줬고, 자, 그 다음에 값표시에 대한 조건으로서 2020년 신규 설비 계열 용량만 이렇게 돼 있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2020년에 요 막대 그래프 위에 160이라고 돼 있는 거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네. 2020년에 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거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차트 우수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으로 선택합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 네, 바깥쪽 끝을 선택합니다. 160 이렇게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은 도형 삽입에 대한 조건만 있는데 문제 조건에는 없지만 체킹해야 될 사항들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값축, 네, 그리고 보조 세로 값축, 그리고 여기 가로 주 눈검선 삭제하는 거 꼭 요구되거든요. 자,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 나는 부분들 먼저 순차적으로 할게요. 세로 값축 0, 50, 100 네, 동일하고요. 대신 여기 축선이 검은색인데 저희는 없으니까 세로 값축을 선택하고 선 섹션에서 실선으로 합니다. 그러면 요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었죠? 그 다음에 가로 항목 선택하고 마찬가지 얘도 실선으로 테두리를 실선으로 해서 검정선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가로 세로값축 주눈금선 세로값축 주눈금선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삭제 키 눌러가 지웁니다. 깨끗하게 지우고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축도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요렇게 비교를 할까요? 자, 보조 세로 값축 0, 5, 20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수용사 몇 가지 있다 그죠? 보조 세로 값축 선택한 다음에 선 실선으로 바꾸세요. 선 실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막대 그래프 아이콘 선택한 다음에 축 옵션에서 주 단위를 우선 5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 단위로 5로 바꾸면 최대값도 자동으로 16에서 20으로 수정이 됩니다. 0, 5, 15 0, 5 최대값이 15로 되네요. 그러면 최대값 여기서 수정해줘야 돼요. 최대값 여기 20으로 이렇게 두 가지. 네, 0, 5, 10, 15, 20 됐죠? 주단위 5, 최대값 20.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는 없지만 꺾어선형의 모양이 좀 틀려요. 꺾어선형을 선택한 다음에 꺾어선형의 표식, 꺾어선형의 표식 깡통 누른 다음에 표식 옵션 눌러가지고 여기서 기본 제공을 선택을 하고 모양이 마름모로 되어 있어요. 형식에서 마름모로 선택하고 크기도 좀 크게 되어 있어요. 12 추천드립니다. 12 추천드립니다. 요 모양으로 됐죠? 네, 됐습니다. 체육이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정 안 해주셔도 돼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요구 조건은 마지막에 있는 도형 삽입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형의 종류는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니까 네, 설명선이 있는 요 화살표 되어 있는데 자, 삽입 탭에 도형에서요 블록 화살표 영역에 보면은 여기 두 번째 줄의 끝에서 네, 두 번째 거 왼쪽 화살표가 있는 설명선이라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눈대중으로 시점 여기서부터 너비 발 중간 정도 높이값 네 됐고요. 해당이 조절점 이용해가지고 조절점을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네 요 너비값 조절한 다음에 신규 증가라고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요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게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세부 조건으로서 스타일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스타일은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의 펼침 버튼 눌러요. 펼침 버튼 목록에서요
미세율과 파란 강조 1이 주로 나옵니다.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열.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열. 미세율과 파랑 심표 강조 1 찾았죠? 클릭하고 그다음 글꼴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서책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굴림 18 됐습니다. 요렇게 해서 편집이 완료가 되어졌어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배점이 100점 차지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입니다. 표 슬라이드는요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한 슬라이드 작성하고 전체 글꼴 제목 외에는 내용에 대한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로 알아 이렇게 돼 있고 상단 도형, 좌측 도형, 세부, 표 스타일에 대한 세부 조건이 있고요. 출력 형태를 살펴보고 내용의 제목을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표가 요 부분이 표입니다. 표 삽입하고 그 위에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 처리하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표 슬라이드 선택하고 표에 대한 제목 표 제목은 2점 신재생 에너지 비교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개체수 아이콘 첫 번째 거 선택하세요. 표 삽입 선택하되 문제의 출력 형태를 살펴보고 이 줄수가 세 줄이고 칸수가 세 줄이네요. 세 칸이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표 삽입 선택한 다음에 열 개수가 3이고 행 개수가 3이에요. 확인. 그리고 표 삽입에 대한 세부 조건이 제시되어져 있는데 스타일이 테마 스타일 1 강조 6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표 스타일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여기가 테마 스타일 1 부분인데 강조 1이 요 파랑이고요. 강조 2, 강조 3, 4, 5, 6 요겁니다. 테마 스타일 1 강조 6 이름값 뜨니까 클릭하고 자 출력 형태는 이게 단색이에요. 네, 근데 저희는 알록달록이니까 왼쪽 상단에 있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체크박스 해제합니다. 이렇게 해제해서 단일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해당 이 배치, 배치로 확인해 보면 표의 시작점이 요 지점이고요. 끝 지점이 요 지점이에요. 자,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격 간격,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너비 및 여기 윗단 상단부에 떨어져 있는 포지션을 먼저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이격 간격 제목 참조하셔가지고 요렇게 요 포인트점 대충 눈대중으로 됐으면 자 오른쪽 하단의 모서리단은 해당 그 페이지 번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페이지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4페이지 요 위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끝 지점을 마우스 조절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할게요. 내용 바람 에너지 여기 첫 번째에다가 바람 에너지를 변환시켜 너비가 조금 좁으면 자동 줄 바꾸면 돼요. 약간 넓혀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엔터키 전기를 생산 이렇게 하시고 열단위 행단위 상관없습니다. 운동량 변환 장치. 자, 화면에 제가 문제지를 전체를 다 띄울 수가 없으니까 아랫단에 그 설명 문구에서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드렸으니까 그 카페에 올라가 있는 문제지 다운받으셔가지고요. 프린터기가 있으시면 출력하셔가지고 문제지는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종이 문제지가 주어집니다. 종이 문제지. 종이 문제지로 입력하는 형태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태양 전기 모듈 엔터 축전지 전력 변환 장치 솔라 태양광 발전소 마지막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엔터
등의 활용이죠. 네, 등의 활용. 네, 급탕 등의 활용 이렇게 되고, 태양열 집열 기술 엔터, 시스템 제어 설계 한 칸 띄우고 기술 이렇게 됐고요. 실버홈 노인 요양원까지 내용 입력 마무리했습니다. 자, 내용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속도가 빠르면 멈췄다가요, 내용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 동영상 다시 플레이 하셔가지고 네, 설명 들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추정사항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체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도둠이 18포인트 요거 충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요 닷움입니다. 움막 할 때 자, 그 다음에 18포인트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정렬 자체가 수평 정렬 가운데 수직 정렬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정렬이. 그래서 해당 선택하고요. 네. 요 너비는 똑같은 너비가 아니고 약간 요게 조절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우선은 요 약간 조절, 요렇게 너비값 요렇게 조절 요렇게 해가지고 네, 요 줄바꿈을 바꿔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평 정렬 요 단락 그룹의 가운데 맞춤, 그리고 텍스트 맞춤에서요 중간으로 해서 수직 정렬을 표셀 내에서 가운데로 맞춥니다. 텍스트 맞춤 중간 이렇게 하고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 글자와 글자 간의 줄 간격이 약간 벌어져 있어요. 저희는 딱 붙어 있으니까 요 단락 그룹의 줄 간격은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되어 있는 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줄 간격을 1.5로 하시면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될 겁니다. 됐죠? 네, 요렇게 줄바꿈 맞는지 확인하시고, 여기도 줄바꿈이 약간 변경됐네요. 기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원 오타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상단 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도형은 지금 현재 2개 도형이 포개진 걸로 되어 있어요. 요 한 세트를 작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도형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입니다. 삽입 탭에 도형, 이 파워포인트 도형이 관건이에요. 삼각형의 세 번째 거. 네, 이게 어떤 도형이지? 라는 걸 빨리 파악하셔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연습이 필요하세요. 네, 이렇게 삽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마우스 오른지부터 요거를 기본 도형으로 재설정 해버리세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위에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도형의 테두리가 네, 검정색으로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채우기를 좀 진한 걸로 바꿀까요? 네, 색깔은 문제에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흑백입니다. 문제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칼라로 보이지만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어둡다고 할 때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 위에 포개져 있는 도형은 사다리 꼴이 삽입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어집니다. 사다리 꼴 요렇게 해서 요 모양이 나왔죠. 네, 그 안에 이용 기술 입력해주고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도둠의 18포인트 한 세트가 완성이 되어졌으면 검정 색깔, 네, 한 세트가 완성되어졌으면 요거를 마우스로 포괄적으로 블록 중에서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요. 그리고 4슬라이드부터 2슬라이드까지 요 두 개 키를 왼손으로 눌러줘야 돼요. 요게 계속 사용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엄지검지 가지고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른 채 그 다음에 마우스로요, 네,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살짝 끌어가지고 놓아요.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너비값 조절 약간 해주시면 되겠고,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너비값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입력, 네, 수정합니다. 내용 수정, 시스템 구성, 마지막으로 설치 사례, 이렇게 상단 도형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좌측 도형 부분은 상단 도형의 조건은 2개 도형 조합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요가 선형 아래쪽으로 돼 있는데 요 도형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한 세트로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도형의 종류는 삽입의 도형에서 순서도에서 찾아보게 되면 두 번째 줄의 끝단에 있는 요 도형입니다. 순서도 끝단에 있는 거 두 번째 줄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요렇게 Alt키를 누르면 미세한 조정이 가능해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하게 되면 미세한 조정이 가능해요. 네, 좌우 대칭 돼 있다, 그죠? 정렬 회전에서 좌우 대칭. 자, 그 다음에 풍력이라고 내용 입력해 주도록 하겠고요. 좌측 도형에서 풍력. 자, 글자는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색깔. 네,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색깔.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 색깔을 조금 어두운 걸로 바꿔준 다음에 그라데이션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조금 어두운 걸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그라데이션에서 선형 아래쪽 밝은 그라데이션에서 두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밝은 그라데이션에서 두 번째 게 요게 선형 아래쪽이니까 선형 아래쪽 적용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네,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요 크기감이나 이러한 것들 조정을 네, 매번 이렇게 바꿔줘야 되니까 최대한 수정이 안 생기게끔 한 상태에서 복사 붙여넣기. 네, 됐고요. 내용 수정요. 풍력, 태양광. 세 번째 태양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 표가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표를 맨 먼저 삽입했기 때문에 표가 맨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표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에서요, 네,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표가 맨 위로 올라와요. 요렇게 해서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네, 80점 배점 완성했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인데,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제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1점 풍력 발전 개요.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입력란 클릭. 1점 풍력 발전 개요 및 장점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영타 문장 한 문장과 한타 이렇게 돼 있는데, 영타 타이핑 속도가 느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한타 내용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 상자에다가 요대로를 입력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텍스트 입력 상자에다가 풍력 발전 개요 엔터키. 풍력 발전기는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엔터키. 여기 앞에 이제 그 걸머리 기호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엔터키 눌렀을 때 걸머리 기호가 추가됩니다, 자동으로. 발전기의 날개를 회전시켜 이때 생긴 날개의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함까지 입력을 마무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 조건에 맞게끔 글머리 기호의 종류와 글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살표 글머리 기호 적용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거 풍력 발전 개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여기 앞에 네, 글머리 기호는 홈 탭에 단락 그룹에서 여기 글머리 기호 종류 끝에도 두 번째 거, 네, 요 모양이죠. 네, 화살표 글머리 기호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 글머리 기호 문단에 대한 글꼴 주어진 대로 수정합니다. 글꼴 굴림을 하세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24로 입력하라. 24 설정했고 굵게 적용하라 됐고, 글 줄간격 1.5는 여기 아까 했던 네, 단락에서 위아래 화살표에 1.5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블록 지정하되, 내용은요 출력 형태를 보면 반드시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들여쓰기가 안쪽으로 요만큼 들여쓰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탭키를 눌러가지고 들여쓰기 처리해 줄게요. 블록 지정하고 탭키 누르면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 다음에
글머리 기호 종류, 네, 작은 정사각형 돼 있네요. 요거 네 번째 거 소기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해당 문단에 대해서는 글꼴을 굴림으로 하라. 네. 내용 블록 지정, 글꼴을 굴림으로 하라.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20포인트로 하라. 네. 20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줄간격 1.5로 하라.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그 출력 형태의 요 영타에 대한 요 화살표 골머리 기호의 위치, 화살표 골머리 기호의 위치하고 비교했을 때 요 위치 조정이 약간 필요하면 네, 출력 형태를 보고요.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하세요. 위치 조정하고 그 다음에 해당 이 글상자의 크기를 글상자의 크기를 줄입니다. 줄이되 한 줄 정도 열 공간 있게끔, 요만큼 열 공간 있게끔 줄이세요. 요것도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글상자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자, 그래서 아까 네 번째 슬라이드 작성할 때 엄지 가지고 컨트롤하고 시프트, 네,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계속 눌러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끌면 복사가 되고요. 시프트를 누른 채 끌면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동되어져요. 그래서 두 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글상자 테두리에다가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이걸 쭉 끌어가지고요.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한타 부분에서 추정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보면 풍력 발전 개요 장치 됐고 화력 발전 우로 여기서 줄바꿈이 되어 있으니까 해당 이 글상자 테두리 선택해서 요 조절점을 요렇게 조절해가지고 자동 줄바꿈 되게끔 하고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요 높이값 이렇게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한타 부분은 끝났고요. 요것도 간혹 질문하시는데 요 띄어쓰기 해야 안되나요? 안하셔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타 부분에서요, 네, 내용을 영타를 수정합니다. 윈드 에너지.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백스페이스 눌러 지우고 그 다음 하나만이네요. 네, 엑스퍼트 are predicting that wind power will play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자동 줄바꿈 되니까 그냥 쭉 입력합니다. 네, roll in 자동으로 줄바꿈 되게끔 implementing 헛단표로 하이펀 carbon economy 헛단표 닫고 as on echo 하이펀 friendly 심표 clean source of energ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줄바꿈 요 너비 조절 요 조절점 가지고 줄이면서 플레이까지 하면 됐네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너비 조절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삽입하고 난 다음에 세부 조건 반복 재생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하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에 미디어 그룹에서 비디오에서 내 PC의 비디오를 선택을 하고요. 내 PC의 비디오를 선택하면 비디오 삽입 대화 상자에서 문서의 ITK 폴더의 픽처에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동영상점 WMV 선택하고 삽입 누르면 이렇게 삽입되어졌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위치 조절을 해주고요. 네, 크기 조절이 필요하면 크기 조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절점 가지고 자, 윗단에 비디오 도구 탭에 재생 탭 선택하고요. 시작의 종류가 클릭할 대로 되어 있는데 자동 실행으로 바꾸고요. 자동 실행 그리고 반복 재생 체크합니다. 꼭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요구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몇 점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서는 제목을 그냥 목차라고 입력하세요. 네, 반드시 목차라고만 요구되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도형 목차가 똑같은 한 세트를 작성한 다음에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 수정하는 형태로 작업하시면 속도가 빨라요. 출력 형태 같이 도형을 이용 목차 작성하고 글꼴을 맑은 고데기 24포인트 하고 도형은 선 없음을 하라 이렇게 돼있고 세부 조건 부분은 나중에
요 마무리 단계에서 요거 하겠습니다. 글자의 하이퍼링크와 제목 삽입 자르기 기능 배치. 자, 한 세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를 보고요. 도형이 두 개 포개져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꼭요. 밑에 깔려 있는 도형 확인해 보니까 사각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위에 네, 육각형이 네, 포개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텍스트 입력 상자가 필요 없어요. 텍스트 입력 상자 선택한 다음에 지워요. 지우고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도형 삽입 도형의 사각형 섹션에 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눈대중으로요. 네, 시작 위치 가늠하시고 제목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도형은. 그래서 윤곽선,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육각형은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줄에 7 왼쪽에 있는 게 육각형이에요.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삽입했고요. 1 입력하고 도형 채우기 색깔을 진한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없는 걸로. 그리고 풍력 발전 개요는 글상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삽입 탭이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하고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다음 클릭 이렇게 합니다. 너비값을요 최대치로 넓히세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할게요. 풍력 발전 개요 및 장점이라고 내용 입력하고요. 높이가 약간 조정이 필요하네요. Alt키 눌러가지고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포괄적으로 블럭 정하세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블럭 정한 다음에 마우스로 블럭 정한 다음에 글꼴요 요거 요건에 맞게 맑은 고딕 24포인트 홈 탭에 글꼴에 맑은 고딕만은 직접 입력하면 안 되고요. 찾아야 돼요. 모든 글꼴에서 맑은 고딕만은 모든 글꼴 목록에서 맑은 고딕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맑은 고딕만은 안 보이네. 저기 밑에 있네요. 맑은 고딕 이렇게 선택. 맑은 고딕 그리고 24포인트 수정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의 크기가 뭐 이렇게 조정되면서 배치 좀 조정이 필요하면 배치해주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밑줄은 요거는 요거 조건입니다. 하이퍼링크 적용이기 때문에 이 밑줄 지금 설정하면 안 되고 요 한 세트를 복사해가지고요 밑으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네. 자,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부터 계속 제가 네 사용하고 있는 게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하고 시프트 엄지 검지 가지고 왼손으로 눌러주는 거. 왼손으로 엄지 검지 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이격간격 적절하게 네 이렇게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막상 작업을 해보니까 이 세트가 네 요게 너무 크게 한 것 같은데요. 좀 줄일게요. 네 이렇게 줄이면 블록 지정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내려가지고 네 됐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순번이 요게 2, 요게 3, 여기 4. 자, 2는 신재생 에너지 비교. 신재생 에너지 비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 풍력 발전 네, 보급 현황. 국내 풍력 발전 보급 현황. 네 번째 발전기 네, 발전기 구조 및 계획 입지 제도까지 내용 입력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서요. 네, 전체적으로 약간 위로 선택해가지고 화살표로 네, 위쪽 방향 화살표로 약간 이동해 좋습니다. 세부 조건으로서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반드시 나와요. 이 케이스는 1이 여기 첫 번째 요 목록에 네, 목차에다가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첫 번째 내용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하이퍼링크 선택합니다.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고요. 연결 대상이 슬라이드 3이니까 반드시 현재 문서로 바꿔주세요. 현재 문서로 바꾸고 슬라이드 3을 선택하세요. 슬라이드 3을 선택, 현재 문서, 슬라이드 3 확인.
하이픈글 설정됐고 그림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삽입에 이미지의 그림 대상은요 그림사 선택 삽입됐고요. 자르기 기능 이용해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깃발이 꽂혀있는 산 정상에 깃발 꽂혀있는 거 하나만 남기게끔 돼 있으니까 위에 자르기 이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자르기를 클릭해서 조절점이 생기면 이 케이스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서리 단 조절점만 위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주고 아무데나 클릭하면 이 깃발만 남았고요. 이 깃발을 끌어가지고 문제 출력 형태의 세 번째 목차와 네 번째 목차 여기에 배치해주면 끝났어요. 자, 요렇게 작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배점 60점. 자, 첫 번째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넘어가서는 제목과 부제목 입력 상자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 지워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 키, 삭제 키 눌러가지고 지우고요. 요 케이스는 제가 배치를 좌우로 배치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작성할 건데, 자 먼저요 도형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게 도형이에요. 요게 지금 현재 도형 안에 그림이 삽입된 걸로 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대충 한 2분의 1 정도 가까이 되게끔 도형 크기 삽입의 도형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걸로 되어 있어요. 도형 찾아보면은 끝에서 세 번째 거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 요렇게 해서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꼭 건반 이미지 그림이 도형에 채워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요구 조건이 도형의 그림 채우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도형 선택하고 삽입의 그림 아닙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요.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입니다. 그림 삽입의 파일에서 선택하고요. 파일에서 선택하고 그림 삽입의 대상이 그림 2예요. 건반 삽입 요렇게 됐죠? 꼭 그림을 투명도 50% 설정하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림을 투명도 50% 반드시 요구되니까 해당 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누른 다음에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그림 서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림 서식 작업장이 뜨고요. 여기 채우기 깡통에서 여기 보면 투명도라고 있어요. 투명도 0% 돼 있는데 50으로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형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는 요 도형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이렇게 선택하시면 첫 번째 도형 편집 조건 끝났어요. 이렇게 다음 두 번째 워드아트 삽입에 대한 조건은요. 윈드 파워 제너레이션인가요? 제너레이션이라고 글자 상자 삽입해야 되니까 글상자 하나 삽입해가지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아무데나 클릭한 다음에 내용 먼저 입력하고요. 배치할게요. 윈드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워 제너레이션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에 대해서는 조건이 보면은 세 가지 변환 우선 하기 전에 글꼴부터 글꼴이 지금 이제 안 지워져 있는데 궁서로 하겠습니다. 궁서 제가 여기 문제 공유할 때는 제가 이거 수정해 가지고요 올려드릴게요. 글꼴이 없는데 궁서로 할게요. 홈탭에 글꼴 자체를 궁서로 하겠습니다. 궁서 그리고 굵게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할게요. 제가 문제 공유해드릴 때는 이제 굵게 요 궁서로 할게요. 궁서 가 여기다가 가정하고 모양이 자체가 보니까 궁서로 돼 있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변환 적용은 위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에 워드아트 스타일에 여기 텍스트 효가 있어요. 텍스트 효과의 변환에서 위로 기울기는 휘기 종류 저기 마지막에 9번째 줄에 위로 기울기가 있어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크기를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워드 아트로 변환된 경우에는 이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글자 크기도 같이 조정이 돼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에 대한 조건, 네, 건접 반사 터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건접 반사 터치하라. 마지막 요구 조건. 요 텍스트 효과에서요, 반사에서요, 건접 반사 터치는 첫 번째 요구입니다. 건접 반사 터치. 2분의 1 반사, 전체 반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건접 반사 터치. 해서 워드 아트 삽입 끝났고요. 그림 삽입에 대한 조건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림 삽입에 대한 조건은요, 네, 위에 있는 요 로고 1에 대한 조건하고 같아요. 꼭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보기 탭에 요 슬라이드 마스터로 간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했던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그냥 복사해 오세요. 복사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고 위치 및 크기 값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그 저희가 삽입했던 그림하고 같은 그림을 표지 디자인에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조건 끝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6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인데요. 도형 슬라이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개 그룹의 도형 묶음을 작성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룹 파일 설정하고 애니메이션 설정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문제 구성이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배치하라. 네, 글꼴 굴림이 18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먼저 제목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발전기 구조 및 계획 입지 제도 이렇게 돼 있어요. 4점 발전기 구조 및 계획 입지 제도, 발전기 구조 및 계획 입지 제도. 네, 계획 입지 제도. 네, 막상 요거를 입력을 해보니까 해당 요 꺾인 부분이 이쪽으로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발견을 하셨으면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한꺼번에 같이 조정이 돼요. 전체적으로. 네, 슬라이드 마스터는 이제 해당 얘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됐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임상자가 필요 없어요. 텍스트 임상자 지우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요. 네, 요출력 형태를 보고요. 왼쪽 그룹부터 먼저 작성할게요. 왼쪽 그룹 밑에 깔려있는 게 양쪽 모델에 잘린 사각형이 밑에 깔려있어요. 삽입 탭에 도형의 사각형에서 네 번째 거 양쪽 모델에 잘린 사각형이 상하 대칭되어서 뒤집어져 있습니다. 구조 및 조하고 밑하고 네, 제목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됐고, 조 및 그 다음에 요 잘린 부위에 조절점을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잘린 부위가 조금 작게 잘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 가지고 옆에 보면은 깔린 도형이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 가지고 복사 붙여 넣기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정렬의 상하 대칭에서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차적으로 하겠는데 밑에 깔려있는 게 파선으로 되어 있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삽입의 도형에 사각형 도형의 두 번째 거 이렇게 이 정도 눈대중으로 삽입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 작업창 뜨면 선에서 실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너비값을 좀 굵다라고 생각하면 2.25 무난합니다. 2.25 포인트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 종류에서 여기 대시 종류에서 파선으로 대시 종류에서 네 번째 파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위에 삽입되어진 부분은 도형이 아니라 스마트 아트로 확인되어집니다. 제동 회전계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두 번째 스마트 아트 누른 다음에 스마트 아트가 꼭 두 개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본 모양, 하나는 글자 상자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모두에 보면 목록 첫 번째 거야. 기본 블락 목록형입니다.
기본 블락 목록평. 자, 입력하는 글상자의 개수가 수정이 없으니까 그냥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제동 회전계 클러치 증속 발전기 내용 입력하고 해당 요 스마트하트 개체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을 위에 굴림 18포인트 돼 있거든요. 굴림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18 입력해서 네 수정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스마트하트에 대한 디자인 3차원 경사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하면 위에 스마트하트 디자인에 스마트하트 스타일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3차원의 경사는 첫 번째가 광택, 두 번째가 경사입니다. 이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체험 색깔 자체가 알록달록이니까 동일색이 아니고, 그럼 색변경에서 색상형 첫 번째 게 무난해요. 색상형 첫 번째 거. 그 다음 글자 색깔 검정이니까 홈 탭에 네 글자 색깔 검정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조절점 오른쪽 하단 모서리 있던 조절점을 많이 줄여요. 좌상향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줄여요. 많이 줄여가지고 네 크기 줄인 다음에 배치 요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네 요 스마트하트 끝났고요. 두 번째 날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위아래 화살표가 있는 거니까 요거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날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도형에 최초로 그 글자를 삽입한 도형은 위에 이 글꼴의 조건에 맞게끔 수정을 하고 기본 도형을 설정합니다.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홈 탭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 색깔, 그리고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세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면 이후에 그 도형의 글자 삽입될 때 글꼴 수정을 안 하셔도 그 조정을 안 해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하트부터 먼저 삽입할까요? 스마트하트 제어 종류, 이거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의 스마트하트에서 화살표가 깔려있는 거 무조건 프로세스에 찾아보면 있어요. 화살표가 포함된 스마트하트는 첫 번째 요거 세 번째 줄에 있는 연속 블락 프로세스형이네요. 연속 블락 프로세스형 확인. 여기는 글상자가 4개니까 조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반드시 요 좌측에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이 텍스트 창을 띄운 다음에 텍스트 입력 창을 띄우고 여기서 입력합니다. 제어 정류 축전 엔터키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전압 이렇게. 그리고 X 눌러가지고 닫고 테두리 선택 홈 탭의 글꼴 위에 굴림의 18포인트 굴림 18포인트 수정하고, 자, 그 다음에 스마트하트 디자인의 종류가 3차원 만화 돼 있어요. 테두리 더블 클릭한 다음에 스마트하트 스타일에서 3차원의 세 번째 게 만화입니다. 3차원 만화. 그 다음에 색깔이 알록달록이니까 색변경에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문제지는 흑백이라고 그랬죠. 문제지가 흑백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거나 해주고, 그 다음에 됐네요. 네, 크기를 많이 줄여요. 이렇게 크기를 많이 줄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배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위아래에 제어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삽입의 도형에서요 아래로 구부러진 화살표를 이렇게 삽입하겠습니다. 삽입한 다음에 제어판 이렇게 돼 있고, 좌우 대칭 할게요. 좌우 대칭. 그리고 됐고요. 그 다음에 위로 되어 있는
요거 할까요? 요거 삽입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좌우 대칭하고 내용 풍속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는 3개 도형이 포개져 있어요. 삽입의 도형에 순서도에 보면은 요 문서 있어요. 요 순서도 문서가 이렇게 3개가 포개진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살짝 걸어 놓으면 복사 붙여넣기 되고, 또 컨트롤 눌러서 살짝 걸어 놓으면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 부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하 높이값이 이렇게 높게 됐어요. 첫 번째 그룹 끝났고요.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 검토 삽입의 도형의 순서도에서요. 이 도형이 관건이에요. 네,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네, 이 도형이 어느 도형이야 라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지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연습이 좀 필요하세요. 자주 보셔야 돼요, 도형 목록을. 자, 그 다음에 요 도형하고 저 밑에 수용성 확보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순서도의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겁니다. 네, 요 도형이죠. 아까 저희 네 번째 표 슬라이드 할 때 좌측 도형으로 나왔던 도형이에요. 수용성 확보 이렇게 돼 있고, 선 연결적인 부분은요 삽입의 도형이에요. 도형에서 꺾인 연결선은 선에 보면은 요거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거 꺾인 연결선 선택하고 환경 검토에 마우스를 올리고 요 점을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연결된 상태로 뜨고, 끝에 비어있는 동그라미를 수용성 확보에다 올리고 여기 연결 포인트 놓으면 두 선이 연결되어졌고, 마우스 오른지부터 도형 서식 선택한 다음에 색깔을 검정으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굵기는 한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 다음에 개발계획 위에 환경평가니까 개발계획이 밑에 깔려있으니까 먼저 개발계획 원통형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단에 원통형, 네,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개발계획, 그 위에 환경평가는 오각형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기본 도형에서 보면 첫 번째 줄에 오각형, 정오각형 되어 있는데요, 요게 뒤집어져 있어요. 상하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정렬에 상하 대칭 되어 있는데, 상하 대칭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 입력하는 내용을요 직접 입력하면 안 돼요. 네, 직접 입력하면 글자도 뒤집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글상자를 삽입을 합니다.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아무데나 여기 클릭한 다음에 환경평가라고 입력을 하고 해당 글상자의 글꼴을요 굴림의 18포인트로 수정을 합니다. 굴림의 18포인트 수정한 다음에 눈속임인데 위에다 포개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지 발굴 오각형입니다. 네, 부지 발굴 오각형 글자를 입력해보면 이 너비나 높이가 어느정도 감이 와요. 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는 삽입의 도형에 블록 화살표 중간 두 번째 줄 중간 단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네, 갈매기 수장령 사업자, 그 다음에 인허가, 네, 인허가는 육각형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7 왼쪽에 있는 인허가, 비슷하게 마시면 돼요. 네, 화살표 키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심의는 눈물방울인데 도형의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있어요. 심의가 요 모양이 기본 모양이에요. 심의
그 다음에 이걸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끌어놓고 복사 붙여넣기 좌우 대칭, 위에 정렬의 좌우 대칭, 내용 수정, 승인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마일 공모는 십자형, 거기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서 세 번째 십자형 마을 엔터 공모 회전되어 있습니다. 요 회전 방향 이렇게 눌러가지고 회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용평가. 수용평가는 요 도형 자주 나와요. 네. 위아래 화살표,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로 해도 되고, 요걸로 해도 되고요. 끝에 있는 거 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 더 수정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 네, 블록 화살표의 첫 번째 중간 단에 있는 거. 요거는 제가 확대를 좀 해가지고, 네, 요 조절점 가지고 조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했고요. 글자를 입력하는 게 수월하세요. 수용평가 이렇게 글자를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 조절하는 게 좀 수월합니다. 요 위에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너비값 요렇게 모양이, 네, 너비가 비슷하게만 하면 된다 그랬죠. 네, 비슷하게만 요 정도? 네, 요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할게요. 좀 뚱뚱한 것 같은데? 네, 요 정도? 네, 됐습니다. 줄여볼게요. 자, 마무리할게요. 네, 색채우기 색깔은 한꺼번에 그냥 뚝딱 하는 게 나아요. 같이 이 채우기 색깔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체를 Shift 키 눌러가지고 같이 선택해가지고 수정하는 게 빠릅니다. 이렇게 대충 선택, 이렇게 클릭. 문제지, 나중에 문제지는 흑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냥 유지해도 될 것 같고, 채우기 색깔 뭐, 네,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채우고자 하는 걸 이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채우기 색깔을 한꺼번에 이렇게 조절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다음 환경 검토는 확인해 보니까 글자 흰색이네요. 네, 글꼴 흰 색깔로 해줘야 되겠고, 환경 검토 채우기 색깔 제일 좀 어두운 걸로, 네, 해줘야지 흰색 글자가 좀 잘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 이 두 개 Shift 키 눌러서 같이 선택한 다음에, 네, 채우기 색깔 이렇게 해주고, 요거도 같은 색깔로 채우겠다 그러면 선택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같은 색깔로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남았는데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설정 남았어요. 그게 30점 차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없을 때는 여기 몇 개를 못했다 멈추시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그룹화 애니메이션만이라도 하세요. 자, 왼쪽 포괄적으로 여기서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룹화의 그룹 한 덩어리가 됐고요. 우측 상단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룹화 그룹, 네, 그룹화 됐어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순서는 1그룹 다음에 2그룹인데 1그룹은 회전 적용하라. 1그룹 선택한 다음에 위에 애니메이션에서 회전요, 여기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나타내기에서 회전 찾아보면 끝에 두 번째 있어요. 회전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2그룹은 닦아내기 왼쪽에서 하라. 네, 선택. 요 닦아내기 있죠. 네, 나타내기에 있는 닦아내기. 요건 수정을 해야 돼요. 방향을. 지금 효과 옵션을 보면 아래에서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서로 되어 있거든요. 문제 조건에서 요 방향을 꼭 바꾸게끔 요구를 해요. 네, 여기서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요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전체 이제 6개 슬라이드인데 제가 순서를, 네, 추천 순서로 해서 5, 4, 3, 2, 1, 6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2022년 5월달 진행되었던 A형 풀이, 네, 오랜만에 파워포인트 풀이 해드렸는데요. 네,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시험 멍시하시는 분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